지금 행사를 취소하는 것이 삶을 취소하는 것보다 낫다.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을 경고하면서 연말 모임을 취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미국에서는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된 지 불과 19일 만에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될 만큼 연말 연초 감염자가 급증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. 실제 미국에서 신규 확진 73%가량이 오미크론 감염으로 집계됐습니다. 오미크론 확산에 유럽은 다시 봉쇄에 들어갔습니다. 일부 국가들은 야간 통행 금지를 부활하거나 입국 규제를 강화했는데요. 하루 새 오미크론 감염자가 49명 늘며 국내에서도 한두 달 내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? 이슈 오늘에서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이 시간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일단 미국에선 신규 확진자의 73% 이상이 오미크론 감염자라고 집계되지 않습니까?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?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이번 주 내로 당연히 우세종이 될 거고요. 네. 확진자 중에 오미크론의 그 증가 속도는 연일 2배, 3배 이렇게 증가할 정도로 급속도로 확장하기 때문에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지역 간의 차이는 좀 있겠죠. 근데 뉴욕 같은 경우는 이미 우세종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우세종의 시간 문제입니다. 일주일 정도라면 상당히 빠르게 지금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그럼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조금 선제적으로 봉쇄 조치나 강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? 네,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. 아직 그러기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고요. 아시다시피 지금 오미크론의 국내 발현의 확진자 수는 227명입니다. 네. 오늘 이제 49명이 증가했습니다만 확진자 수는 이제 크진 않습니다만 전체 확진자 중에 오미크론 검출률은 지난 이 주간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2월 첫째 주가 0.2%가 확진자 중에 오미크론이었고 그럼 나머지 99.8% 델타 변이라는 얘기겠죠. 근데 그게 그 다음 일주, 둘째 주에는 1.1%, 지금 저번 주에는 1.7%로 2배, 3배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러한 증가 추세 속도로는 예측하기로는 특별한 변화가 만일 없으면 7주에서 8주, 1월 말이나 이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가 전체 확진자의 우세종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전망이 큽니다. 아까 말씀하실 때 일주일 정도는 미국의 상황을 지금 말씀하신 맞습니다. 거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7주에서 8주다. 네. 알겠습니다. 근데 또 일각에서는 오미크론이 처음 발견됐던 남아공에서 코로나가 감소세를 보이기 때문에 오미크론도 조금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정반대 전망이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. 어떻게 보시나요? 당연히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죠. 오미크론이 이제 감염이 시작되는 곳이 있고 남아공은 이제 처음 발현지다 보니까 오미크론이 지금 남들보다 일찍 시작했고요. 다른 것보다.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달 조금 더 지났습니다만 정점을 찍고 지금 감소하는 즉 감염병 유행 커브상으로 정점 찍고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.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건데 오미크론 변이 발가 정말 급속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정점도 일찍 도달하고 감소도 또 그만큼 또 일찍 나타난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우리나라도 일단 다음 달 2일까지 지금의 거리 두기가 시행될 예정인데 다시금 또 유지되거나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? 오미크론과 우선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요. 우선 지금 현재 4차, 5차 대유행의 부분들을 감소세로 하기 위해서 지금 거리 두기 강화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지난주에 그 전주에 비해서 전체 주간 그 확진자 숫자는 정체 상태에 들어간 건 명확하고요. 지금 이번 주부터는 확진자가 정체에서 감소세 정도로 좀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네.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 감염 위험도 평가에서 감염 재생산 숫자를 보면 질병청에 보면 1.1에서 1.2 사이라서 지금 분명히 감소 추세에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.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숫자가 작기 때문에 현재 방역 상황, 확진자 증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분명히 1월이나 중순이나 이후에는 확진자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오미크론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고려해 봐야 되겠죠. 이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에서는 73%가량이 되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우세종이 됐다라고 좀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러면
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.7%인가요?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야 이게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? 몇 퍼센트까지 돼요?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체 확진자 중에 샘플링을 해서 보거든요. 네. 확진자 중에 1.7%입니다. 지난주가. 네. 10.6%라는 숫자는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네. 검사를 해봤더니 10.6%입니다. 그래서 그건 좀 구분이 명확하게 필요하고요. 우세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50% 이상 되면 우세종이죠. 50%만 그런데 이상이 증가 추세 속도를 보면 지금 증가추세면 당장 내일이라도 뭐 50% 넘을 수도 있고 그런 걸 추세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 부분 조금만 더 들여다보시면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또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mRNA 백신, 그러니까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이 오미크론의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거든요. 이게 의학적으로 좀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? 네, 이 부분은 이제 역학 조사를 통해서 실제 확인된 상황이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결과가 정확하게 발표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 효과는 메신저 RNA 백신, 즉 화이자와 모더나가 오미크론 변이를 막는 데 굉장히 유효하고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이 밝혀졌고요. 그 이외의 다른 백신들은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을 막기는 어렵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변이 백신이 전혀 관련 없는 건 아니고요.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든 기타 노바백스든 이런 백신을 맞으면 최소한 위중증을 예방하는 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는 좀 구분해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 더더욱 부스터샷 3차 접종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3차 접종률 지금 정부가 계속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최소 몇 % 정도가 넘어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? 전체 접종률을 말씀하시는 거죠. 접종률은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좋겠죠. 그런데 특히 그중에서도 연령별로 60대 이상의 분들에서 이 접종이 많이 되어야 위중증을 바로 예방할 수 있겠고요. 또 그 외에 이제 이 성인이나 젊은 연령층의 3차 접종이 돼야지만 감염 예방 효과, 즉 위중증을 가는 건 조금 효과보다도 그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감염 차단 예방 효과 때문에 확진자 숫자를 줄일 수 있는, 즉 유행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범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3차 접종을 맞춰야 되고요. 3차 접종은 아시다시피 통상 이 유행을 차단하고 차단한 효과를 내면 60% 이상은 접종률이 올라가야 유행을 차단하는 데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백신과 관련해서 제약사들이 오미크론 전용 백신을 한 두세 달 내에 만들겠다라고 한 달 전쯤에 발표를 한 것 같아요. 네네.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 지금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제약업계에서 오미크론에 좀 더 특화시켜서 오미크론까지 포함해서 잘 들을 수 있는 이 백신을 지금 만들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. 두세 달 내로는 충분히 시제품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. 이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전자에 대한 정보, 즉 설계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. 시제품이 나오는 것하고 이거를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생산 시설에까지 접목해서 구비하는 데까지는 대략 시간이 또 걸립니다.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임상 시험이나 이런 부분 다시 한번 효과성 검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백신을 우리 국민들이 또 전 세계 국민들이 사용하게 되기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. 네. 그러면 기존의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오미크론 백신을 또 접종을 해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? 네,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요. 물론 백신은 지금의 백신도 추가로 4차 접종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요. 그렇기 때문에 백신 자체가 갖고 있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이 희귀한 경우지만 부작용에 대한 사례는 계속 보고되고 있고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사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수집하고 이러한 조사와 이런 부분들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이 지금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정부가 내일 중증 병상 확보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지 않습니까? 현장에서 느끼는 걸 토대로 좀 좋은 방안들이 있을까요? 지금은 어떤 일정의 그런 법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. 네. 그렇게 거의 지난 10월서부터 거의 8차에 해당되는 정도 숫자는 그 정도로 행정명령을 통해서 병상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진자 증가에 따른 환자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? 사실 그럼 행정명령 자체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이제는 기존의 방역대책, 기존의 행정명령을 넘어서 이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많은 이제 부분들이 같이 모여서
특단의 새로운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보고요. 좀 더 창의적이고 전체 민관이 모두 모여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좀 새로운 방법의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 중증병상 확보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의료계에서는 전문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. 지금 가뜩이나 번아웃이 왔고 이런 상황에서 뭐 새로 이제 일자리를 찾은 간호사들을 투입하기도 경험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더라고요. 지금 현장에 계시니까 이 부분은 지금 뾰족한 어떤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것 같은데 생각하신 게 혹시 있으십니까? 예, 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. 바로 그 점이 바로 행정명령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현실이고요. 지금 현재 병상에 따른 갖고 있는 병상 대비 환자 발생이 150% 초과했습니다. 거의 150%, 50% 이상 초과해서 150%에 달하고 있고 병상이 문제가 아니고 인력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러한 의료 인력과 전문 인력이 수급이 되려면 현재 코로나19 이 치료 체계 그리고 일반 질환 치료 체계 안심병원이라고 네. 하는 이런 의료 치료 체계가 지금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? 이 부분을 전체를 다 같이 아우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. 아직도 일반 의료 체계는 우리나라 전체 의료 자원의 90%입니다. 이 부분은 다 같이 아우르는 의료 체계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려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행정명령과 같은 감염병 예방법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 보호, 보장 모든 걸 고려한 의료 체계 전반적인 개편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. 알겠습니다. 이 부분도 이제 뭐 여야 대선 후보들이 명심을 하고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지금까지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코로나 상황 살펴봤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